나 좀 봐. 제가 왔는데 보지도 않고 무슨 수심이 그렇게 가득하셔 얼굴이. 자, 오늘은 이제 물권법 첫 시간이에요. 물권법 첫 시간인데 우리 맨 처음에 올 때 뭘 가르쳐 줬냐면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요 민법의 출제 내용은 재산권의 변동 원인과 그 효력. 그런데 모의고사에서는 재산권의 변동 과정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다고요. 이제 그런 건 시험에 안 나오는데 거기서 틀리면 괜찮아. 그래서 모의고사 점수에서 50점 맞으면 본고사 시험에서는 그냥 70점 맞는 거예요. 그냥 모의고사 점수는 왜냐하면 개념 없는 문제도 나오거든. 이번에 모의고사 보신 분 아시겠지만 선의취득 같은 경우는 대상이 동산이거든. 동산. 그러니까 그런 게 시험에 안 나오는데 개념 없는 문제가 나와서 틀려서 뭐 점수가 깎였어도 상관없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강사들은 이제 모의고사는 그냥 개념 없는 교수들이 내는 경우도 많아. 근데 여기서 있는 강사들은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시험 나올 것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의고사 점수와 20점 차이가 있으니까 30점 맞은 분들 잘 하셔. 그러면 합격하니까. 그래서 그러려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개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재산권의 변동 원인을 배우는데 이따가 배울 거고, 재산권의 변동 원인에는 의사표시가 들어가는 경우와 의사표시 들어가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물권의 공통된 효력으로 물권을 양도할 수 있고, 나중에 이제 제한물권에서 배운다고요.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것들. 상속, 대위, 여기 포기. 이제 나중에 지분 포기는 법률 행위임으로 등기하여야 한다 이런 거 배워요. 그 다음에 물권의 침해 시 공통된 구제수단으로 물권이 침해되면 그 동영상 보시는 분들 민법 교수님께서 너무나 압축해서 머릿말 따서 못 알아듣겠다 하지 마시고 정신 바짝 차려. 머릿말 따는 게 아니고 제대로 해줘. 그래서 물권이 침해되면 다 같이 물권적 청구권. 이거 항상 출제된다고 써놨잖아요, 이게. 다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이렇게 세 가지는 꼭 나온다고 이게. 그러니까 물권이 침해되면 물권자는 물부손 있다, 이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교재가, 자, 문제풀이 교재는 원래 법전의 순서는 법률 행위로 인한 경우 등기하여야 한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등기 없어도 된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문제집은 물권의 침해 시 구제 수단으로 물권적 청구권이 먼저 나와서 그거부터 강의하려고 그래요. 이게 물권적 청구권. 아셨나요? 그러면 자, 요약집은 자, 요약집 눈이 안 좋으신 분들은 요약집 50페이지. 눈이 별로 노안이 와서 잘 안 보시는 분들은 50페이지. 그 다음에 도예집은 같이 펴도 돼요. 도예는 저 뒤에 보시면 23쪽 이렇게 아무거나 하나 펴놓으면 돼. 페이지 23쪽. 그래서 지금부터 물권적 청구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나눠드린 여러분들 프린트를 한번 모셔봐. 오늘 나눠드린 지금.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를 보시고 전부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 봐. 물권은 소유권을 필두로 해서 소유자는 이게 지금 갑이 소유하는 토지예요. 토지.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는 그 토지에 대해서 사용 또 수익 처분할 수 있다. 그래서 사용 수익한다고 해서 소유자는 그 토지가 가져다주는 다 같이 사용가치 지배. 그 다음에 팔면 돈으로 바꿔지지? 교환가치를 지배한다고 그래. 그러니까 소유자는 두 가치를 지배하지. 사용가치 지배, 또 하나는 교환가치 지배. 그런데 소유자가 사용가치 지배 기능을 계약에 의해서 지상권자에게 넘기는 경우도 있어요. 또 전세권자에게 넘기는 경우도 있지. 그 다음에 소유자의 사용가치를 계약에 의해서 지역권자에게 넘기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 소유자는 원래 그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는데 사용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잖아, 이렇게. 그래서 소유자의 사용가치를 점유하면서 사용가치 지배 기능을 인정받은 물건이 다 같이 지상권, 전세권. 근데 지역권은 사용가치 지배 기능을 소유자로부터 계약에 의해서 인정받았지만 점유하고 점유하지 않고, 그래서 점유하지 않고 사용가치를 여기는 지역권자는 그 토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용한다고 그래. 그러면 이 갑이 지역권자라면, 을의 땅에 대한 지역권자라면, 자, 갑의 땅에 대해서, 갑의 땅이라고 하자. 갑이 소유자야, 지금. 그럼 A가 이 땅에, 갑의 땅에 대해서 지역권 갖고 있다면, 이 갑의 소유자는, 갑이 소유하는 토지는 A에게 지역권을 인정해 줬으니까 이 땅은 요역지겠어, 승역지겠어? 승역지겠지. 서비스를 제공해 주니까 이렇게. 그러면 지역권자는 이 승역지를 사용한다고 그냥 이용만 한다고? 점유하지 않아. 그 다음에 처분하게 되면 돈으로 교환이 될 텐데 교환가치 지배 기능을 소유자로부터 인정받은 물건을 담보물건이라고 하는데 계약에 의해서 교환가치 지배 기능을 인정받은 것이 질권. 그 다음에 유치권은 계약에 의해서 법률 규정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도역에 이렇게 쭉 그려져 있어. 법률 규정에 의해서 유치권이 인정이 되지,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저당권이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뭘 배우냐면 물권의 종류에서 민법에서 인정하는 물권, 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물권, 특별법에서 인정하는 물권이 있는데 민법에서 인정하는 물권이 몇 개 있냐면 점유권, 소유권, 지지전, 유질적. 여기 다 이제 점유권. 여기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는 점유하고 있으면 다 점유권 있어. 그러면 유치권자는 점유권이 있다 없다? 여기는 다 점유권이 있다니까. 점유자라고 써놨잖아 지금 여기. 그러면 점유자는 다 점유권이 있겠어 없겠어? 누구나. 그러면 우리는 점유자는 직접 점유자만, 간접 점유자도. 그래서 우리가 소유자가 여기서 계약에 의해서 이렇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을 인정해 주었을 때 이 소유자를 다 이제 간접 점유자, 여기를 직접 점유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렇게. 그럼 무단 전차인은 직접 점유자요, 간접 점유자요? 이 사람도 직접 점유자, 무단 전차인도. 그럼 소유자는 뭐가 되고? 간접 점유자 이렇게 되지. 자, 그러면 민법에서 인정하는 물권이 8개, 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물권이 다 같이 분묘기지권. 여러분 교재 다 있어. 또 양도담보권. 다 같이 양도담보권. 그 다음에 다 같이 관습법상 지상권. 그러니까 지상권을 외워줘야 돼. 관습법 해버리면 헷갈리니까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오냐면 다 같이 분양지. 요 3개가 관습법상 물권. 그 다음에 특별법에서 인정하는 물권이 여기 하나 있네. 가등기 담보법. 그래서 광어 좋아하시나? 광어를 더 좋아? 광어가 좋아? 우럭이 좋아? 광어 가격. 다시 한번 광업권, 어업권, 가등기 담보권. 이게 특별법에서 인정하는 물권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우리 시험에 들어가는 게 관습법상 인정되는 물권이 양도담보권이 있고 특별법에서 인정되는 물권이 가등기 담보권 있지? 그래서 가등기 담보권 여기 있잖아. 가등기 담보권은 사용가치 지배, 교환가치 지배. 그래서 가등기 담보권은 저당권과 같다 이렇게 하시면 돼. 가등기 담보권은 뭐와 같다? 여러분들 그림에 쭉 보여. 이대로 그려져 있어. 여기는 조그만해서 잘 안 보이면 흐름도를 보시면 돼. 가등기 담보권은 저당권과 같다. 그럼 먼저 저당권자나 가등기 담보권자나 양도담보권자는 점유를 하고 점유를 하지 않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소유자의 토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점유하면서 사용가치 지배하는 경우와 점유하면서 교환가치 지배